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청안을 개발한 24년 난치병 치료 영역의 박종익 대표원장입니다. 매일매일 살과의 전쟁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에는 풍만한 체격이 부유함의 상징이었죠. 관상학에서도 복이 있다고 했고요. 그러나 요즘은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생활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정크푸드를 먹고 또 일을 해야 하죠. 그리고 피로와 시간 부족으로 몸을 관리할 여유도 없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야식을 먹고 그대로 잠이 들곤 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은 늘어나고 내장 근육은 줄어들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미용을 위해서나 직업적으로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모델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하루에 10번이나 기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한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들이고 건강하게 살 빼는 비결을 모두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망치는 가장 나쁜 3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이어트를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은 첫째는 과도한 간식 섭취, 둘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 마지막으로는 운동 부족입니다. 첫 번째로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자주 간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고칼로리 간식이나 달달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하루 동안 너무 많이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간식을 줄이면서 되도록 견과류나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은 수분과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좋은 것은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신진대사가 불안정해지고 몸에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여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 5, 점심 3, 저녁 2의 비율로 식사를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로는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스템은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은 활동 에너지로 쓰이고 그 이후에 드시는 것은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내장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을 8시에 먹고 마지막 식사를 6시 이전에 마친 뒤에는 다음 날까지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달에 적어도 1kg 정도의 내장지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잘 조절하고 식사 시간을 잘 지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시켜 체중 감량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다이어트를 망치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나쁜 습관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만 끊어도 살이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평균적인 체질을 기준으로 볼 때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 비결입니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가 살찌는 체질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사실은 이 비결이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매체에서 수분 섭취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할수록 내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죠. 우리는 이미 커피나 음료수 그리고 과일 등으로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면 좋다는 것을 신앙처럼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소화 흡수와 콩팥의 여과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초 대사율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 결과 체내의 수분이 적정 수준을 초과해서 몸이 붓고 무겁고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을 많이 마셔서 발생한 결과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으시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수독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세포 외의 수분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세포 내부로 영양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 과하면 병이 됩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비만증은 부종이 진행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액순환은 안 되고 몸이 잘 붓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내장 근육은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서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이런 이치는 화초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화초가 시들고 건조할 때 화분의 흙이 건조해서 그런 경우보다는 과습으로 뿌리가 상해서 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잎도 마르고 피부도 건조한데 부종은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할수록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한두 달만이라도 수분 섭취를 줄여보세요. 그러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